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검찰 정상화 입법안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김호수가 사퇴를 한다 해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검사도 없습니다. 결국 명분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하지만 검사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앞서 김호수 총장도 윤석열의 길을 걸으시라 라고 응원한 바 있었는데, 이렇듯 돌연 사퇴를 하자 오늘은 김호수 총장님 아쉽습니다만 존중합니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운명이지요. 어쩌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튼 김호수 총장의 사퇴 의사는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수용이 되겠죠. 그런데 김호수가 사표를 내자 바로 차기 총장으로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문정 검사였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문정 검사를 국민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비공개 상태가 풀리면 아마도 청원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문정 검사가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한동훈이 27기인데 27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30기가 검찰총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을 잘 관리할 인재가 필요한데 매우 시기적절하게 김호수 총장이 잘 빠져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여일 정도 남아있고 박범계 장관도 임기 남았습니다. 저들은 국민 여론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쪽 역시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밀어붙여야죠. 청원인은 그래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다. 기수 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 지원과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이문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문정 검사, 작년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퇴했을 때 차기 총장 후보로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미 한동훈이 장관 후보자가 되어 기수문화가 파괴된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가야죠.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기수를 따집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모양인 것입니다. 윤석열도 한동훈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문정 검사도 수사 지휘 잘할 겁니다. 임기 말이라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개혁의 완성을 위한 갈망이 있으시다라면 결단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 강행,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법사위 강행과 더불어서 본회의에서 입법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검찰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직협은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5만 3천 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업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과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이 됐다.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를 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 가능하게 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였지요. 이제는 상호 견제를 통해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의 99%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할 이유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고 우면도 없어야 하고 내부 총질도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입법 강행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당시 윤석열은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심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는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약하다는 해석까지 나온 바 있지요. 이에 윤석열 측은 즉시 항소를 했고 이 항소심이 오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징계이기 때문에 이 재판 역시도 법무부 장관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한동훈이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윤석열은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고발인 입장에서 재판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징계의 핵심 사유는 한동훈이 직접 연루가 됐었던 검언육착 사건의 수사 방해, 그리고 감찰 방해,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등이었고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의 징계 결정과 법원의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동훈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문의를 해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골아픈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한편 법조계에서는 한동훈이 장관이 되면 이 재판에 대해 관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이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한동훈의 태도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여러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고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추미애는 옳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안이고 윤석열은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과연 이 두 형제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개 웃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